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우크라이나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미국하고. 네. 이번에는 중동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실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이 이제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전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또 최근 뉴스 보니까 휴전할 것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란의 무력을 눈으로 본 적, 몸으로 체험한 거죠 이스라엘이. 네, 맞으면서. 몸을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체험을 했고 주요한 공군기지 두 곳과 네. 그다음에 그 정보기지, 네. 공군 정보기지에 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쫄았죠 한마디로. 엄청난 그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방어망이 이렇게 무력화됐고, 강력한데도 맞았다. 네, 방어망이 다 무력화됐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란한테 보복 신용을 냈는데 이란 쪽에서 애들 장난감 같은 짓거리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네. 사실은 지금 이란에 대한 보복을 할 수가 없는 포기한. 근데 하고 싶은데. 미국만 나서지만 하고 싶은데 미국도 쫄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얘들이 방향을 갖다가 라파 공격.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현재 14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피난 나가면서 남부 지역 이집트 국경 그 인근에 있는 마지막 도시가 이제 라파인데요. 그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해서 그래서 하마스를 끝내겠다. 이런 지금 이스라엘이 계획을 발표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그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전 세계 여론이 또 들끓고 있고 세계적인 반전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140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공격을 또 가하고 공격을 가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렇죠. 이놈들이 아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가자 하마스와 휴전 협상을 한편으로는 또 진행하고 있는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나토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지금 몰려있다. 완전히 사방이 다 포위됐다. 한마디로 사면초가다 이런 겁니다. 사면초가다. 예,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가 그 4월 30일 날 휴전협상과 상관없이 라파를 공격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휴전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근데 이 얘가 지금 미치지 않고서야 얘가 이렇게 할까? 라파를 공격하면 하마스가 휴전협상에 임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고 휴전협상도 사실상 결렬됐다는 보도가 좀 나와요. 이미 오늘 어제 휴전협상이 결렬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마스 쪽에서는 휴전의 요구자건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가자 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군의 철수. 두 번째는 현재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집으로 복귀. 귀환, 허용. 그다음에 가자 지구의 재건. 추가적인 공격의 중단. 그래서 항구적인 평화로 항구적인 휴전으로 나가는 이러한 길을 열고 있는 조건을 딱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 애들은 이것을 제대로 지금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한마디로 그걸 다 수용하면 이스라엘은 이번에 진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지는 거죠. 지는 거라고 봐야 돼요. 지는 거죠. 지는 거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단지 애들은 지금 현재 양쪽에 잡혀 있는 인질들을 포로들을 어쨌든 교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쪽은 500명. 그다음에 하마스 쪽은 33명의 이제 이스라엘인들을 서로 교환하는 이런 걸 매개로 해서 일정 기간 휴전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하마스는 그런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보다 더 본질적인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이렇게 타협을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휴전협상이 결렬되면 그 라파 지구에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폭격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죠. 그러면 또 반대쪽 진영 저항의 축에서도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항의 축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면 우리도 전면적으로 너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스라엘이 과연 라파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안 하면 이게
네타냐후 입장에서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전쟁을 안 하고 멈추면 그러면 얘가 또 자리에서 물러나요. 잘못하면 자기가 날아가고. 네, 지금 텔아비브에서 10만 명 연속적으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수도에서 지금 수십만 명이 모여서 퇴진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야당들도 이거 너무 지나치다. 중단해라. 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내부에서도 지금 복잡한 입장 갈리고 그래서 군사 세력들이 어떻게든 좀 네타냐후를 밀어주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판단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라파에 대한 공격이 좀 하고는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미 식량 창고도 불태우고, 그 다음에 40여 명이 사상당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탱크를 밀고 들어가고, 이런 짓거리를 아직 안 한다는 것이지. 안 하고 있다. 사실은 라파의 목표는 최종 목표예요. 네. 사실은 이스라엘이 원래 가자 전쟁을 시작했을 때 최종 목표는 라파까지. 라파를 통해서 팔레스타인들을 시나이 반도로 이집트 쪽으로 다 밀어낸다 이런 거예요.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 리조트를 짓고 자신들 휴양지를 만들고 이따위 거기서 이제 가스관을 연결하고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집트가 그걸 안 받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집트에다가도 이미 지난달에 3월달에 그 IMF 차관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IMF 차관을 대주고 부채를 탕감해주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달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꼬시면서 정지도를 꼬시면서 이제 이집트를 지금 어떻게든 국경문을 열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걸 미국이 뒤에서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허용했고 그걸 하려면 이스라엘이 밀어붙여서 라파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전쟁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집트도 그 브릭스의 일원이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지금 아직 못 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세가 지금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 메론산 위에 있는 메론 공군기지 여기가 사실은 모든 대공망 그다음에 GPS 첩보망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공군 정보기지인데요. 이스라엘 겁니까? 이스라엘 거죠. 이거를 지금 헤즈볼라와 이번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해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거기가 맞았어요? 네, 거기가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헤즈볼라가 미사일 날리면 못 막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게 아이언돔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지 그 지역에서. 그런 상태 하에서 지금 헤즈볼라가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겠다. 만약에 라파를 공격하면 전면적으로 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예멘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라크 민병대나 시리아 쪽에서도 지금 골란고원을 재점령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공동작전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하마스는 오라. 하마스가 어떤 입장이냐면 매복을 딱 준비하고 있어요. 매복. 그리고 탱크를 밀고 들어오면 그냥 다 작살내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저는 공격을 못한다는 쪽에 좀 기울고 있는데 어렵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고는 싶지만 못한다. 하고는 싶지만 못한다. 근데 안 하면 네타냐후가 죽는다. 이런 이 갈림길에서 이게 지금 아주 미묘하다. 그래서 지금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전면적으로 지금 전쟁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다라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네타냐후를 밀어줘가지고 라파 공격을 지지해버리면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그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원래 지난 2월달에 이라크 쪽에서 이라크 PMU가 민병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민병대 아닌데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이라크 정규군의 한 부대예요. 근데 기동 타격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양반들이 계속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철수한다고 하니까 스톱을 했는데 이놈들이 지금 그 말을 번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난달 4월 달에 수단니 총리가 방미를 했어요. 4월 20일 며칠 날. 방미했었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공격이 강화되는데 미군 역시도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지금 병력과
장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놈들이 오히려 철수할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간다. 오히려 지금 너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철수 안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투가 더 격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전투가 더 격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네타냐후는 끝까지 아무튼 뭐 휴전 협상과 상관없이 라파를 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으니만큼에 어쨌든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 중동 전쟁이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어쨌든 중동전도 빨리 끝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전과 똑같이.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전과 중동전을 미국이 빨리 끝내지 않고 계속 질질 끌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면 이것으로 인하여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험이 그렇죠.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 남은 근데 전 3차 대전이 이미 사실 뭐 그 핵무력 면에 있어서는 뭐 이미 북중로가 이미 앞서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미국은 핵보유 면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여전히 핵보유 양으로는 양적인 면에서는 완전 세계 1위고 이름이 막 무차별적으로 그걸 던지면 그거 뭐 안 만드는 보장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던질 건데? 모르지. 손으로 던지든 돌팔매로 던지든. 주로 미국이 갖고 있는 핵폭탄은 비행기로 날려야 그렇지. 되는데. 많이 비행기 날리지. 부식이지.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도 어쨌든 핵은 갖고 있고 영국도 뭐 이게 좀 뭐 잠수함 발사 그 탄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핵보유국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핵전쟁으로 확대되면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뭐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다.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이란이 이걸 속전속결로 안 끝내려고 하는 것도 지금 이거를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시면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야 되고 핵을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전쟁이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지역 전쟁으로 끝내려고 한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계대전을 피하면서 지역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안 끝나고 근데 이제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힘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세계대전을 피하면서 지역전쟁을 승리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근데 미국이 뭐 그걸 순수히 받아들이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미국 애들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이게 지구전적으로 가면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불안하지 않으시들도 그러니까 이게 확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어쨌든 세계 대전을 어떻게든 피하면서 그 지역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이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올 연말 어떤 대선까지는 가지 않겠냐. 대선 때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계속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렇죠. 자, 그럼 이러한 흐름들 우크라이나라든가 중동에서의 이런 지금 상황이 한반도, 그렇죠. 또 동아시아에 있는 대만 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많은 진보 진영 분들도 그렇고 한국의 언론들도 그렇고 지난 3, 4월 달에 걸쳐 있는 한미 훈련들 또 한미 연합군의 훈련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이게 또 되게 로우키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치 한미가 이렇게 전쟁 훈련이 과거보다 강도가 약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북도 뭐 좀 조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예년만 못한 상황이 아닌가. 전쟁 위기가 높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보도 나온 걸 보고 북의 입장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 훨씬 더 심각하다.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북에서는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한미 1 포함해서 1월부터 4월까지 80여 회. 80여 회. 그 다음에 한국군 단독훈련이 60여 회. 140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거의 매일 한 거지, 거의 매일. 그 4월달 한 달에만 해도 29일을 했답니다. 4월 한 달만 해도 29일간 단독훈련, 연합훈련을 했다는 걸 보면 상당히 강도 높게 어쨌든 현재 그 한미 군들이 전쟁훈련을 아주 대규모로 그리고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면 북이나 중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북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3월 달에는 재래식 반격훈련, 재래식 전쟁훈련을 했고 그래서 점령훈련이다. 이런 어떤 분들이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뭐 돌격전, 네. 그다음에 뭐 공수 강습전, 네. 그다음에 뭐 화력전, 그렇죠. 뭐 돌파전, 네. 뭐 소탕전 뭐 이런 걸 했다는 거고요. 또 4월 달에는 핵반격 훈련. 네. 4월 달에 핵반격 훈련을 해서 핵방아쇠라고 하는 네. 핵무기 그 통제 체계를 네. 가동을 시켰다. 이렇게 해서 전술핵 전쟁을 대비한 이런 어떤 훈련들을 네.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죠. 그래서 3월에 재래식 훈련, 4월에 핵 전술핵 훈련을 했으니 이게 이제 훈련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일종의 로키고 안정세라고 했지만 예. 실제로 들여다보니 쌍방이 아주 살벌한 군사훈련을 내내 했다. 그렇죠. 3, 4월간 예,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중국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번에 지금 며칠 전에 그 블링컨 그 미 국무장관이 방중을 했었죠. 네. 네. 이 방중을 했는데 이번에 방중은 한마디로 협박 방중이었어요. 아, 누가 협박한 거? 블링컨이? 미국이 협박을 하고 한 거예요. 미국이 중국한테. 아니, 그 주로 네.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네. 얘들은 아니 협박하면 또 협박이 먹힐 것 같다고 생각하나? 중국이 그걸 겁나가지고 내내 형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야 되는데. 예, 해드릴게요 하라는 대로 뭐 이래 말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게 말이 안 되는 힘이 거죠. 없는데 협박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야, 자각을 못 한다. 아, 약간 맛이 가서. 그리고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망상이죠. 망상. 예. 그러니까 망상인 것 같아요. 나 힘 세다. 그렇지. 여전히 내가 힘이 세다. 뭐 이런 건데. 나 안 늙었어. 안 죽었어.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주장이 뭐냐면 러시아하고의 무역 관계를 단절해라. 저 협박했네, 진짜. 미 국채를 구매해라. 사라. 사라. 그다음에 미쳤습니다. 중국이 이걸 사기에. 너희들 그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과잉 생산을 축소해라. 생산 줄여라. 생산 줄여라. 대만 해협 현상 변경 없다고 약속해라. 하면 거기서 너 가만히 있어라. 나가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지. 그다음 이란과 원유 거래를 중단해라. 진짜요. 그다음에 틱톡을 미국이 팔아라. 팔아라 미국한테. 틱톡을 팔아라. 그다음에 펜타닐 원료, 이게 펜타닐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이 좀비 마약이잖아요. 네. 이 펜타닐을 원료를 지금 중국에 수출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국의 미국 애들이 지금 마약에 찌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네. 펜타닐 원료를 근데 그걸 또 멕시코를 통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타상피인데 멕시코를 또 치는 거야. 그래서 멕시코에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멕시코의 원래 암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펜타닐은 미국 내에서 니들이 만드는 거다. 그치, 왜 어마 우리들한테 뒤집어 씌우냐. 네. 이러면서 난리쳤는데 어떤 이놈들이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강경한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했고 그 당연히 중국 반응이 듣겠어요? 무서워했을까요, 당연히? 그냥 코드 스핑 친 거죠. 이것들이 미쳤구나. 이것들이 안 되겠구나 이런 건데 결국은 중국 애들도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고. 안 되겠다.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어차피 거절할 명분은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을 거고 이걸 명분으로 지금 중국의 은행을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은행은 여전히 지금 물론 뭐 위안화 거래도 많이 하지만 지금 남는 거는 뭡니까? 아직 해외하고 아직까지 달러 거래가 많거든요. 달러 거래를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공상은행, 중국은행 이거 엄청 크거든요. 이런 데를 제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 이걸 제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국이 더 이제 상응한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번에 이 블링컨이가 그 공항을 떠날 때 중국 관리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 처음이래요. 꺼져라 이 자식아. 완전히 푸대접을 한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중미 관계가 최악 관계로 최악의 상태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적대 관계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중국도 앉아서 당할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한테 힘이 밀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는 중국도 뭔가 좀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지금 이번에 한미연합훈련할 때 특이사항은 어쨌든 한미연합훈련할 당시에 중국이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핵 공격 훈련을 했죠. 서해에서. 그렇죠. 동해 쪽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침공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한반도 유사시에는 조중로, 북중로가 연대연합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번에 아라비아에서도 지난 3월 말에 아라비아에서도 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공동 해상훈련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들어가서 러시아하고 충돌이 벌어지면 중국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양상은 진영 대 진영의 대결 양상으로 새로운 다국화 진영 대 기존의 미 패권 진영 간에 지금 각 주요 지역에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가 아니고 북, 중, 러, 이란 동맹 그렇죠. 이제 기본 동맹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쪽은 동맹이 안 쓰니까. 그 축.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그 그렇죠. 똘마니들 한미를 포함한 나토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 4월달에 그 뭡니까 일본 주일미군하고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하고 지휘 통제 체계를 거의 연계시키는 이런 지휘 통제 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을 거점으로 해서 한국, 대만, 그다음에 호주 이런 등등의 지휘 통제 체계를 강화시키는. 그래서 일본이 아마 주요한 미국의 방파제 역할을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물론 맨 앞에는 한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북아 쪽에서 한국, 이쪽으로 대만 쪽으로는 뭐 필리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가 이런 상태에서는 고무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형님들이 분위기가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지. 북과 중국을 칠라는 것 같다. 그러면 신났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요즘 힘나죠. 아이가 얼굴이 상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총선에서 깨지고 나서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요즘 이상해. 자, 그러면 한국에서도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요. 앞으로. 당연히 높아지고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4월 24일 날 만약에 군부 깡패 군부 우두머리들이 도가 넘게 얘기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상전을 믿고 무력 대응을 시도한다면 즉시 귀멸될 것이다. 괴멸될 것이다. 그리고 해무성 담화에서 4월 25일 날 만약에 미국의 새로운 제재판을 벌려놓으면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 실제 행동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무서운 표현인데요. 어쨌든 좀 더 강력한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적 양상을 보인 게 아니고 훈련 수준이 아니라 뭔가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5월 달에 제주도 남방에 미 항모 5척이 지금 모인다는 건 역사상 처음으로 그게 보다 계속 나온 지 꽤 됐는데 이제 드디어 아무튼 이제 5월 20일 날 라이칭터 대만 총통이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전후해서 아마 모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필리핀 루손섬 그다음에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무인도 이런 쪽에다가 지금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거죠. 중국 한국에도 배치한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중국으로서 이거 좌시하기 좀 어려운 당연하죠. 완전 포위망이죠. 완전 포위망을 만드는 거고 특히 필리핀을 요즘에 더 강화시켜가지고 대만 작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을 강화시켜서 지금 중국을 가둬두려고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중국은 물대포 쏘면서 이게 지금 서로 상당한 감정이 격앙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6월 달에 핵전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고 8월 달에 핵작전 연습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이 실현이 되면 8월 달에 아마 미국의 핵무력이 총출동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 이제 5월 달에서 5월 달부터 8월 사이 한반도에 엄청난 긴장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오고 북 역시 이에 대응해서 강력한 실제 행동으로 지금까지 양상과 다른 훈련을 했잖아요. 훈련 끝냈고 이제 실제 행동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월 달에 그러니까 미국이 북을 핵으로 공격하는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8월에 그 훈련 실제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북쪽은 훈련 다 끝냈고 핵 방아쇠 훈련까지 끝냈고 엄중 경고를 한 상태예요. 실제 행동 들어가겠다. 이건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게 5, 6, 7호는 가만히 있다가 8월 달에 하는 게 아니고 점점 고조되면서 계속 지금 4월 달에도 해봤듯이 5월 달, 6월 달 계속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핵 항모가 수시로 지금 5척이나 모인다고 그러고 이미 모여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5, 6, 7 어디 시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미국과의 전쟁을 가능한 한 회피하고 지역전쟁에 승리한다는 전략을 러시아와 이란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한반도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하고 전쟁을 가능한 한
피하고 그죠. 핵전쟁은 일단 피하고. 일단 피하고 가능한 한 지역 단위에서 마무리를 네. 지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요. 그게 어떻게 풀릴지 과연 미국이 좀 쫄아가지고 나갈런지 그만할런지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요. 현재까지는 뭐 이렇다 할 움직이 안 나고 있고 어쨌든 미국 애들은 계속 뭐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뭐 이런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5월부터 8월은 이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이 발발하느냐 아니면 사태가 진정되고 그렇죠. 중대한 전환기가 될 겁니다. 미국이 따라가느냐 따라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대한 전환기일 그렇죠. 것이다. 그런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8월 달 이후부터는 미국이 어쨌든 본격적인 대선전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뭐 대선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추가로 뭐 윤석열이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네. 지금 배째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배경, 네. 이 흐름, 이런 것이 윤석열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칠 가능성도 크고.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빨리 어떻게든 한반도에서의 그런 전쟁을 막고 하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나서서 싸워 나가야 되겠고 미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제기하고 분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